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6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66일차, 이제 연도, 태어난 연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42페이지예요. 트렌드 코리아 2016. 네,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들고 다니시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142페이지예요. 오늘은 음, 인간과 AI 역할 분담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제 했던 거는 인간 중심으로 도구형, 보조형 AI가 있었더라면 인간 중심이요. 지금 오늘 두 번째는 AI 중심이다. AI 중심으로 자동화형, 대리 결정형 AI가 있다는 거죠. 볼게요. 인간 중심의 반대편에는 AI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AI 중심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여러 개의 AI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복잡한 목표를 달성하는 시스템이다. 공동의 복잡한 목표를 달성한대요.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인간은 전체 네트워크의 목표를 설정하고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휴먼 온 더 루프라고 부른다. 휴먼 온 더 루프에서는 AI 에이전트들이 상호 협력해 대부분의 작업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인간은 원격으로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한다. 이때 AI 에이전트란 사용자의 복잡한 목표를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행동하는 자율적인 인공지능 서비스의 집합을 말한다. 대표적인 휴먼 온 더 로프 사례는 기업 워크플로우 자동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주문 처리, 배송, 고객 서비스, 문의 같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AI 에이전트가 협력한다. 각 에이전트가 특정 작업을 담당하고 서로 조율하며 원만한 자동화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된다. 개인별, 지역별, 사업별, 전력량 수요 패턴을 모니터링해 최고의 전력 효율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전력망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 관리 시스템이 좋은 예다. 발전소부터 가정의 스마트 계량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AI 에이전트가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작동한다. 이러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인간이 처리하기 힘들었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인간이 처리하기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탁월하다는 거죠. 해결하기에는. 143페이지. 이처럼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위해서 AI는 단일 에이전트의 수준을 넘어 멀티 에이전트로 전환하고 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여러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각 에이전트는 특정 역할이나 전문성을 담당하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보를 주고받고 의사결정을 조율한다. 예를 들어 한 에이전트는 데이터 수집을, 다른 에이전트는 데이터 분석을, 또 다른 에이전트는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식이다. 이 에이전트들은 표준화된 메시지 프로토콜을 통해 서로 요청하고 응답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AI끼리도 이렇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이게 일을 분담해서 나눠서 잘 하고 있죠. 예. 그게 또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직은 잘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협업을 잘해야 됩니다. AI들처럼 그렇죠? 예. 휴먼 온 더 루프를 넘어 인공지능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를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라고 한다. 업무의 순환고리에 인간이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는 자동화 의존성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다.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인간은 모니터링의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고, 이는 예기치 않는 오류나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에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AI 중심형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독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요한 경고를 놓치지 않도록 정밀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다 투명한 AI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완전 자율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 작동같이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시간 지연이 오히려 큰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특히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완전히 AI 중심으로 되었을 때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인간. AI와 파트너십. 협력형 공동 창작형 AI. 앞서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결국 무엇이 됐든 인간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아직은 인간과 AI가 파트너가 되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최적이다. 인간의 고유한 지능적, 윤리적, 감성적 역량이 AI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 및 연산 능력에 더해질 때 비로소 최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인간 AI 파트너십 단계를 바로 휴먼 인터루프라고 부른다. 휴먼 인터루프는 인간 중심 AI의 접근을 발견시킨 형태로 AI 기술이 인간의 삶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제일 탁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접근법은 기술 개발과 실행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인간과 기계 사이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지향한다. 휴먼 인더루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인간과 AI의 역할을 최적화하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인간의 역할은 다시 세분화된다. 명령자, 검증자, 완결자가 바로 그것이다. 업무를 세분화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거기서 이제 명령자가 있어요. 명령자. 해볼게요. 명령자로서의 인간은 규칙을 설정하고 질문을 수행하며 명령을 내린다. AI가 수행해야 할 목표와 따라야 할 규칙을 명확히 정의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의사는 의료 기록을 분석해 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순위로 분류하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외부에 전송하지 말라는 명확한 보안 규칙을 부여함으로써 AI의 작동 범위를 제한한다. 이처럼 AI에게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역할과 규칙을 부여하는 것은 AI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얘기해야 되겠네요.
챗GPT한테 너 내 얘기 딴 데다 얘기하지 마 그래야 되나요? 개인적인 거는 얘기하지 말고 어떤 확장성 있는 부분들은 얘기를 해도 된다고 널리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널리 알려달라고. 네.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사람이 AI에게 명령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챗GPT 사용할 때도요, 대충 질문을 하면 대충 나와요. 그래서 미세하게 멋있게 제목을 정해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이제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가 참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챗GPT 사용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가 맡은 작업과 따라야 할 규칙을 규칙적으로 발음이 안 돼. 구체적으로 정해야만 AI는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고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선호하는 스타일, 글의 목적, 그리고 글이 작성되는 배경까지 모두 설명해야 한다. 자신이 쓴 글을 샘플로 제시하거나 작업 같은 배경 정보가 알려주면 AI는 더욱 정확한 결과물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작업 배경, 샘플들 제시 이런 것들을 해야 여러 가지로 정보를 많이 주면 더 정확한 게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정보를 AI, 프리즘아이오에 나의 정보를 계속 노출시켜야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의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 관련돼서 추천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해가 돼요. AI가 효과적인 명령을 입력하는 일은 한 번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명령을 입력하는 일은 한 번에 완성되지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 친구하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한 번 보고 친해지는 경우보다 여러 번 만나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랑 똑같아요. 근데 AI는 더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훨씬 좋다는 거죠. 예.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걸, 뭔가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명령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속적인 평가와 반복을 통해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적절한 규칙을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시간 낭비를 막는 핵심적인 작업이다. 결국 효율적인 AI 활용은 단기적인 명령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무엇보다 AI에게 질문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한 혁신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창의적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AI가 내놓은 결과물은 천지차이일 수 있다.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창의적 질문, 창의적인 질문. 즉, 크리에이티브, 커치서닝이다. 크리에이티브 커스처닝은 만약 뭐뭐였다면 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같은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개방형 질문이라고도 한다. 즉, 뭐뭐를 해줘, 뭐뭐를 뭐뭐에 대해 설명해줘 같은 1차원적인 단답형 질문이 아니라 AI 스스로 더 깊이 있고 창의적인 답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심층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단수 1차원 단답형 질문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창의적인 거, 단답형 말고 창의적인 거, 만약 뭐뭐였다면, 이거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 뭐 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어떤 질문들도 활용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것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명령자가 어떻게 질문하느냐,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또 말씀해 주셨고요. 검증자, 검증자로서 인간은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편향이나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고 수정한다. AI의 성능이나 공정성은 데이터의 품질에 의해 직접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인간이 AI 학습할 데이터를 선별하고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AI가 오토바이를 잘못 인식하면 엔지니어는 수천 장의 오토바이 이미지를 추가해 데이터 편향을 교정한다. 얼굴 인식 AI의 특정 인종의 데이터가 부족하면 개발자가 해당 인종 관련 데이터를 추가하여 인식률과 공정성을 높인다. 2024년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역사적 인물이나 직업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인종적 다양성과 양성 평등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군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흑인이나 아시아인으로 그리거나 교황을 여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AI가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역사적 맥락을 간과했던 것이다. 결국 구글은 인간의 개입을 통해 해당 모델을 재학습시키고 미묘한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교정해야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림도 그렇고요. 그림을 뭐 하나 그려달라 그러면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검수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입력이 됐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처음 읽을 때 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렇죠. 어떤 걸 넣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쓰레기가 들어갔는지를 검수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쓰레기가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델을 교정해야 된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 챗GPT는 인간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강화 학습 기법을 사용한다. AI 모델이 여러 개의 답변을 생성하면 인간 검증자들이 각 답변을 읽고 더 유용하고 덜 편향되며 더 안전한 답변의 수위를 매기는 것이다. 이러한 순위 데이터는 인간이 선호하는 답변을 학습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루프에 얼마나 뭔가 엄청난 인력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오픈 AI나 엔트로픽 등은 아프리카, 동유럽, 아시아의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수백 수천 명의 데이터 라벨러,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에 객관적인 정보 태그를 부여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유해 콘텐츠를 가려내고 내용을 검수하는 작업을 맡겼다. 대체로 이런 작업들은 반복적인 저임금 노동이어서 초기에 노동력 착취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 강화 학습 자체도 AI가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비교적 간단한 검수 과정은 인간이 아니라 AI가 하다 보니 더 빠르고 효율이 오르긴 했으나 아무리 단순 노동이라 해도 인간 검수자의 개입이 빠진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인간만이 가능한 능력을 통합함으로써 AI는 방대한 데이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간다. 즉, 인간과 AI의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AI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인간과 AI의 지속적인 피드백, 협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완결자. 완결자는 마지막으로 인간은 AI에게 명령을 내리고 검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을 완결해야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AI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돕지만 최종 과업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근데 인간이 필요한데 소수라는 거예요.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될 거야가 아니라, 곧 없어지는 직업이, 시간을 바꾸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시간을 대체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정말 많이 없어진다는 게 이 책을 읽으면서도 더 피부에 느껴져요. 어, 지식 근로자들 입력시키면 바로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게 AI죠. 노동 근로자들 또 뭐 로봇도 만들어가지고 또 나와요. 그러면 진짜 감정을 안 썼기 때문에 이 어, 로봇들이 훨씬 더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만 완결자 이런 것들이 아직 되겠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상황들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앞으로 될 것입니다. 아니고요. 2026년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2050을 또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기 하지만 소수. 정말 그 중에 소수. 그쵸? 검수자 한 명씩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소수, 뭐 두 명이 되든 어떻게 크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있는데 정말 소수만 있고 정말 많은 왼쪽 사부면 있잖아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에서는 아마 95%의 사람들이 이쪽에 속한다 그랬는데 95%의 사람들 중에서도 80%는 직업이 없어져요. 80% 정도는 계속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이죠. 네. 이렇게 또 AI를 아무리 광범위하게 활용하더라도 인간만의 공감력, 통찰력, 직관력, 경험, 가치, 판단, 미적 감각, 감성, 창조력, 소통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성형 AI가 그림이나 음악, 글 등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작의 파트너가 됐다. 과거에는 백지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창작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순식간에 수백 가지의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이제 인간의 역할은 이 무수히 많은 결과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선택하고 조합하고 편집하는 큐레이터로 진화하고 하고 있다. AI가 제공하는 방대한 가능성 속에서 인간만의 미적 감각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단 하나의 완벽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작곡하거나 그림을 그려도 그 결과물에 인간 고유의 감성, 직관, 그리고 독창성을 불어넣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첫째, 인간은 AI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퀘스트 제시자, 퀘스트 제시자다. AI는 질문 없이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 막연한 질문 대신 창의적이고 명확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 자체가 핵심 역량이다. 둘째, AI가 쏟아내는 무한한 결과물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큐레이터다. 수백 개의 이미지, 시안 중 어떤 것이 브랜드 철학에 부합하는지, 수십 개의 문단 중 어떤 것이 이야기의 핵심 감성을 담고 있는지 가려내는 미학적 안목과 판단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AI의 결과물들을 융합하고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러의 역할이다. AI가 생성한 AI는 이미지와 B라는 A라는 이미지와 B라는 테스트를 결합해 C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창조하고 거기에 인간만이 불어넣을 수 있는 감동과 서사를 음, 서사를 입혀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AI가 사람들의 명령과 그 다음에 중간에 검수자
그다음에 완결자로서의 또 마지막 판단, 감성과 사람들이 인간의 감성이 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AI를 잘 다룰 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기업에서 나를 뽑아줄까? 그죠? 이 검수자로서 명령자로서 나를 뽑아줄까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 기업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한두 사람만 있으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거야.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어, 음식을 해주는 분을 돈을 주고 뽑아도 사람과 그 미묘한 또 서로 눈치 게임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명령을 하면 딱딱 내가 알아. 내가 원하는 레시피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는 스타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명령어를 또 집어넣고 나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내가 하는 입맛을 따라서 또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인간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를 피부로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도 내 자리가 있겠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벌써 월요일이네요. 그래서 내일 화요일 날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명절 전날인데 수업이 있고요. 음, 요번 주에 오늘 9일, 10일, 11일 날인가요? 제가 안 봤네. 입금하는 날이에요. 그쵸? 3월 7일, 8일 시크릿 입금하는 날이고요. 네, 3월 22일도 네, 우리가 또 다 모이는 날입니다. 초대해서 같이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일이에요. 내일이구나. 내일 9시에 해야 되는구나. 그쵸? 내일 9시랍니다. 네, 9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 끝나고 나서 네, 명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